60대 이후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찾고 계신가요? 혹은 새벽에 두세 번씩 깨어나 화장실을 가시나요?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밤중 배뇨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밤에 자주 깨는 건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기면 뇌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밤마다 깨면 깊은 잠을 잃습니다.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약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처음엔 그냥 방광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수년간 수면이 끊기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약해진 분들 말이죠. 충격적이지만 밤중 화장실 습관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여전히 나이 때문이라며 검진을 미룹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밤중 배뇨를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킬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60대 이후 반드시 고쳐야 할 방광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실천해도 밤중 배뇨를 줄이고 숙면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는 이유와 뇌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에서 깨어나시나요? 어제도 2번, 3번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밤새 깊이 잤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지 않나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밤에 소변이 잦아진다고요. 그래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 탓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낍니다. 한 번 정도는 그냥 일어납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지 2번, 3번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일이 당연해집니다. 자다가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면 다시 깊이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나이 때문이겠지. 어쩔 수 없겠지 하고요.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깊은 잠은 뇌를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뇌 속 노폐물이 씻겨 나가면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깨면 이 중요한 과정이 중단됩니다. 수면이 끊기면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밤중 배뇨와 인지, 기능 저하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밤에 2~3번 이상 깨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직접 봅니다. 처음엔 그냥 소변이 잦아졌다고만 생각하고 병원 방문을 미루신 분들, 몇 년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이미 기억력 저하가 심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단순한 습관이 뇌 건강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렇다고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방광과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밤에 자주 깨어나는 원인과
방광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을 아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해결의 열쇠입니다. 밤에 한 번쯤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은 흔합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소변이 잦아진다고요. 그래서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신체 변화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전반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팔, 다리뿐 아니라 방광을 조절하는 근육도 약해집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다가 충분히 차면 비우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근육이 탄력을 잃으면 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차도 마려움을 느끼고 밤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또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잔뇨가 남으면 금세 다시 가고 싶어집니다. 결국 밤마다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소변이 원활히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방광에 잔뇨가 남습니다. 낮에는 참을 수 있어도 밤에는 작은 양에도 불편해져 깹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방광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밤중 배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요도 방광 지지 구조 약화. 여성은 출산과 폐경을 겪으면서 방광을 받쳐주는 조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방광이 아래로 처지면서 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또 호르몬 변화로 점막이 얇아지고 요로가 예민해지면서 감염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밤중 배뇨를 자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약물의 영향,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져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밤에도 방광이 금세 가득 차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 중 일부는 이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저녁이나 밤에 복용하면 약효가 수면 시간에 맞물려 밤중에 화장실을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용 시간과 방식에 따라 야간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대사와 호르몬 변화. 젊을 때 우리 몸은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를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방광이 금세 가득 차고 우리는 깨게 됩니다. 또 노년기에는 체액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조금만 수분을 섭취해도 쉽게 소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음. 이 모든 변화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방광 근육 약화 뒤에는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당뇨, 신장 기능 저하, 심장 질환 등 조기 발견이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밤중 배뇨를 단순히 불편함으로만 여기고 검진을 미루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밤에 한 번 깨면 금세 다시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두 번, 세 번 이상 깨는 날이 늘어나면 수면의 질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잠이 깨지면 뇌 청소가 멈춘다. 우리 뇌는 깨어 있을 때 하루 종일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노폐물이 생깁니다.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정리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청소부처럼 노폐물을 씻어내고 신경세포가 다음날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기 전에 깨버리면 이 청소가 중단됩니다.
또 한 번 깨고 나면 다시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내 속에 남아서는 안 되는 찌꺼기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깨면 기억력이 약해진다. 밤마다 깨면 수면 단계가 얕아집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뇌를 손상시킨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깰 때마다 몸은 경계 상태가 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반응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만성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랜 시간 쌓이면 뇌 기능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확인된 야간뇨와 인지 기능의 연관성.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야간뇨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밤에 2번 이상 깨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야간뇨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몇 년 후 치매로 진단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밤에 깬다고 모두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이 반복적으로 깨지고 그로 인해 뇌가 회복할 기회를 잃는다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음. 많은 분이 나이 탓이라며 검진을 미루지만 야간뇨는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면 방광만이 아니라 뇌 건강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수면이 단절되는 상태를 오래 두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약해지고 하루하루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간뇨를 관리하고 수면을 지키면 뇌의 청소 기능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원인을 치료하면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지며 이제 우리는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이 위험을 더 크게 만들까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밤중 배뇨와 수면 단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뇌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방광 습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면 오늘부터라도 뇌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밤중 배뇨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수면이 깨질 때 뇌 건강이 어떻게 약해질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바로 생활 속 습관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닌 행동 같아도 시간이 쌓이면 방광은 더 약해지고 수면은 더 끊기고 결국 뇌가 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4가지 잘못된 습관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습관을 알고만 있어도 앞으로 어떤 생활을 바꿔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수분과 카페인 과다 섭취. 물을 마시는 건 건강에 좋지만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방광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방광이 금세 가득 차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또 커피, 녹차, 홍차, 탄산음료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을 더 만들게 합니다. 결국 깊은 잠에 들기 전에 방광이 자꾸 신호를 보내면서 잠을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뇨제와 혈압약 복용 시간 관리 안함.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심장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약 중 일부는 소변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저녁이나 밤에 복용하면 약효가 수면 시간과 겹쳐 방광이 가득 차게 만듭니다. 결국 한밤중에 자꾸 깨어나게 됩니다. 약의 복용 시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낮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일을 참거나 불규칙하게 배뇨하는 습관. 낮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방광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제 기능을 잃고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차도 마려움을 느끼고 밤에도 쉽게 깹니다. 또 불규칙한 배뇨 습관은 방광이 정상적으로 저장하고 비우는 리듬을 깨뜨립니다. 결국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밤중 화장실을 반복해도 검진과 상담을 미루는 것.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밤마다 깨면서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 검진을 미루고 상담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야간뇨 뒤에는 전립선 비대증, 당뇨, 신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방광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수면은 계속 깨집니다. 뇌 건강도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습관들이 뇌까지 해치는가? 네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과도한 수분과 카페인, 저녁 늦은 시간에 약 복용, 낮 동안의 배뇨 참기, 검진을 미루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방광을 자극해 밤마다 자꾸 깨게 만듭니다. 잠이 끊기면 뇌의 청소 시스템은 멈춥니다. 결과는 스트레스를 받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뇌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희망. 좋은 소식은 이 습관들이 모두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고, 카페인을 저녁에 피하고, 약 복용 시간을 전문가와 상의해 조정하고, 낮 동안 배뇨를 규칙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검진을 받는 것. 이 간단한 변화들이 밤중 배뇨를 크게 줄이고 숙면을 되찾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밤중 배뇨를 악화시키는 4가지 습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습관이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첫 번째 해결책으로 수분과 카페인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중 배뇨를 줄이고 깊은 잠을 되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수분과 카페인 섭취 습관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도 계속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대에 수분을 섭취하면 방광에 부담이 생기고 잠이 자꾸 끊기게 됩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 수분 줄이기. 잠들기 최소 3시간 전부터는 물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은 충분히 마시되 저녁 이후에는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 6시 이후에는 큰 컵으로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작은 컵으로 갈증만 달래는 정도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침 직전에는 습관적으로 물이나 차를 마시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중 배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이 방광을 자극하는 원리, 커피, 녹차, 홍차, 탄산음료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방광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카페인은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째, 이뇨 작용을 일으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둘째, 방광을 자극해 조금만 차도 마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새 두세 번을 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처럼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료를 선택해 보세요. 약 복용 전후 수분 조절. 저녁에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시는 습관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을 삼킬 만큼만 물을 드시고 갈증이 심하면 소량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복용하는 약이 이뇨 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뇨제나 일부 혈압약은 가능하다면 오전 복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복용 시간 변경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어르신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수분 시간표 예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후로 한 컵 정도 더 마셔주세요. 이때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오전 활동 중에는 갈증이 생길 때마다 소량씩 마셔주세요. 점심 전후로 한두 컵 정도를 추가로 섭취하세요. 오후 3시 전까지는 필요한 만큼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이때까지 하루 섭취량의 대부분을 채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양을 서서히 줄입니다. 갈증만 달래고 큰 컵으로 한 번에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입을 적시는 정도만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총 섭취량은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밤중 배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처음에는 물을 줄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던 분들은 습관을 바꾸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천천히 줄이는 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기 시작하면 며칠 만에 수면이 조금 더 깊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뇌와 방광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이어지는 관리의 중요성은 수분과 카페인만 조절해도 큰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밤중 배뇨가 잦다면 다른 원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과 건강 상태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약물 관리와 질환 점검을 통해 야간뇨를 더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분과 카페인만 조절해도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약 복용 시간과 몸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 복용 시간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어르신이 복용하는 약이 밤중 배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거나 심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드시는 약 중 일부는 이뇨 작용을 일으켜 소변을 많이 만들게 합니다. 약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복용 시간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이나 밤에 이뇨제가 작용하면 수면 중 방광이 금세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혈압약 중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복용하면 약효가 자는 시간과 겹치며 밤중 배뇨를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침이나 오전으로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약효가 작용해 밤에는 방광이 더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절대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용 시간 변경은
반드시 주치의나 담당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함께 복용 중인 다른 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은 질환이 야간뇨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방광 근육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밤중 배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이 대표적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기를 눌러 잔뇨가 생기고 방광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방광을 받쳐주는 조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방광이 아래로 처지고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이 쉽게 생겨 야간뇨가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높아져 소변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약해져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다리에 부종이 있는 분들은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혈액으로 돌아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밤중 배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은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야간뇨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계속 끊기면 뇌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질환을 일찍 진단하고 치료하면 밤중 배뇨를 줄이고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숙면을 회복하면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이나 시술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생활 관리와 약물 조정으로 밤중 배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나 심장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면 밤중 배뇨가 완화되고 수면의 질이 회복됩니다. 그 결과 뇌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하루 동안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약을 언제 복용했는지 기록해 가면 의사가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약물 복용 시간이나 종류를 조정하고 필요한 치료를 계획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밤마다 깨던 습관이 서서히 줄어들고 깊은 잠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밤중 배뇨를 줄이려면 생활 습관과 함께 약물과 질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수면이 회복되고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방광을 직접 강화하고 밤에 덜 깨도록 몸을 훈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분과 카페인을 조절하고 약과 질환을 점검해도 여전히 밤중 배뇨가 계속된다면 이제 방광 자체를 훈련하고 생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방광은 근육과 신경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면 다시 저장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 환경을 조정하면 밤에 덜 깨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방광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밤마다 바로 화장실로 가는 습관이 방광을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도록 길들여지면 방광은 더 작은 양도 참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밤중 배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뇨 간격을 늘리는 방법은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평소보다 5분만 더 참아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며칠 지나면 10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리면 방광이 점차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무리하면 방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밤에도 방광이 더 안정적으로 소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저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케겔 운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3초 동안 조였다가 3초 동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회, 하루 3세트 정도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방광 주변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소변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하복부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호흡을 맞추면 근육이 더 쉽게 강화됩니다. 수면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밤중 배뇨가 단순히 방광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불안하거나 이동이 불편하면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침실을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유지하세요. 적당한 온도가 방광을 자극하지 않고 숙면을 돕습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침실은 어둡게 유지하되 화장실로 가는 길에는 은은한 불빛을 두어 넘어질 위험을 줄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중에 깨어도 다시 잠들기 훨씬 쉬워집니다. 배뇨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물을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밤에 몇 번이나 깼는지, 무슨 음료를 마셨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개인에 맞는 해결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하면 본인도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많이 가는지, 특정 음료를 마신 뒤에 더 자주 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과 생활 습관 개선은 약이나 시술 없이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처음엔 번거롭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만 꾸준히 해보면 밤에 깨는 횟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훈련한 방광은 밤에도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케겔 운동으로 강화된 근육은 소변을 조절하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수면 환경이 안정되면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생활을 바꾸면 밤중 배뇨로 깨는 일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숙면은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광과 뇌를 함께 지키기 위해 하루 전체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밤중 배뇨의 다양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수면이 깊고 안정적일 때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돈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준비합니다. 밤마다 깨면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가 회복할 시간을 잃고 점점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밤중 배뇨를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만 넘기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간뇨가 나이 탓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와 훈련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을 강화하고 수분과 카페인을 조절하며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면 밤에 깨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숨은 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순간 치료 기회를 놓치고 수면과 뇌 건강이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세요.
혈액순환을 돕고 방광과 신장 기능을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물을 한 컵씩 자주 마시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는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은 방광을 자극해 밤중 배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과하지 않게 하고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세요. 체액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밤에 소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조금씩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날 때는 한 모금씩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아침이나 낮으로 복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기 전에는 화장실을 한번 들러 방광을 비우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화장실 가는 길은 은은하게 불을 밝혀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런 하루 루틴을 실천하면 밤중 배뇨가 점차 줄어들고 수면이 깊어지면서 뇌가 회복할 시간을 되찾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걷기,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 등을 꾸준히 해보세요. 방광을 지탱하는 힘이 생기면 밤에 덜 깨게 됩니다. 또 배뇨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패턴을 파악하면 전문가 상담 시 더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깨는 불편함은 단순히 참아야 하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밤중 배뇨가 줄어들면 숙면을 되찾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의 활력이 돌아오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뇌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전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지금이라도 방광과 수면을 관리하면 앞으로 더 오래, 더 맑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수분과 카페인을 조절하고 약 복용 시간을 점검하며 하루 루틴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밤은 건강한 뇌를 지키고 여러분의 노후를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편안한 노후를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